요즘 기름값 때문에 출근길이 아주 그냥 지옥길 아니냐? 2,000원 시대라니 진짜 믿기지가 않네. 마치 내 통장에서 돈이 슝슝 빨려나가는 기분이라고. 근데 말이야, 이 기름값 폭등 뒤에 무시무시한 그림자가 숨어있다는 거 알아? 바로 중동 전쟁 때문에 한국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소식인데, 오늘 우리는 이 무시무시한 현실을 파헤쳐 볼 거야. 기름값 2,000원 시대, 출근길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부터, 중동 전쟁이 한국 경제에 어떤 핵폭탄급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게 우리 삶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아주 쉽고 재밌게 풀어보자고. 기름값 폭탄, 출근길의 붕괴? 솔직히 말해서 기름값 오르면 제일 먼저 타격받는 게 누구겠어? 바로 우리 같은 뚜벅이 직장인들 아니겠어? 아니, 뚜벅이가 아니라 차를 끄는 직장인들이지. 기름값이 오르니까 너도 나도 아껴야 산다 모드로 돌입하는 거야. 출퇴근 거리가 2배로 느껴지고 주말 나들이는 꿈도 못 꾸고, 마치 내 지갑에 빨간 불이 켜진 것 같지 않아? 조금 더 자세히 파고들어 볼까? 기름값이 오르면서 사람들의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어. 불필요한 외출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고, 심지어는 카풀이나 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지.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오늘은 집에서 넷플릭스나 볼까? 하는 얘기가 오가는 경우가 많아졌어. 마치 우리 삶의 풍경이 흑백 영화처럼 변해가는 것 같지 않니? 주유소 앞에서 망설이는 내 모습, 텅 빈 주말의 거리, 그리고 점점 얇아지는 지갑. 게다가 기름값 폭등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 물가 상승의 주범이 됐거든. 기름값이 오르면 택시비, 버스비, 물류비까지 줄줄이 오른다고. 그럼 식료품 가격도 오르고 외식 물가도 오르고, 생각만 해도 숨 막힌다.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이 물가 상승의 늪에서 우리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거지. 특히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팍팍해질 거야.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씁쓸한 현실이지. 중동 전쟁, 핵폭탄급 시나리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무서운 얘기를 해볼까? 중동 전쟁이 왜 이렇게 무서운 건지 그 이유를 알려줄게. 한국은 에너지, 특히 원유 수입의 대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면 원유 수입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 그럼 어떻게 될까? 당연히 기름값이 폭등하는 거야. 아까 2,000원이라고 징징댔는데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거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근데 말이야, 중동 전쟁은 단순히 원유 수급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야. 지정학적 리스크를 증가시켜서 글로벌 경제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 전쟁 때문에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면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국제 유가가 폭등하고 환율이 요동치고 마치 거대한 태풍이 몰아치는 것과 같지.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은 우리 경제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더욱 심각한 문제는 중동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야. 전쟁이 장기화되면 유가 폭등은 더욱 심해지고 공급망은 붕괴되고 경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겠지. 마치 우리가 걷는 길이 끝없는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것과 같아.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되고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심지어는 금융시장까지 흔들릴 수 있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그래서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 자, 그럼 이 모든 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첫째, 당연히 지갑이 얇아지겠지. 기름값, 물가 다 오르니까 쓸 돈이 점점 줄어드는 거야. 맛있는 거 먹는 것도, 갖고 싶은 거 사는 것도 망설여지고 마치 짠돌이가 된 기분이랄까? 둘째, 일자리가 불안해질 수 있어. 경제가 안 좋아지면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구조조정을 할 수도 있거든. 그럼 우리 일자리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거지. 생각만 해도 눈물이 앞을 가린다. 셋째,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금리가 오르고 경제가 불안해지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 그럼 집 가진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집 없는 사람들은 더 슬퍼지겠지?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어. 집값이 떨어지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조금이나마 더 빨리 이룰 수 있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 씁쓸하다. 넷째, 심리적인 불안감도 커질 수 있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거지. 마치 어두운 터널 속을 걷는 듯한 기분이랄까? 불안감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자.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자, 이렇게 무서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가만히 손 놓고 있어야만 할까? 아니, 절대 그럴 순 없지.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첫째, 아껴 쓰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절약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야.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모두 노력하면 할 수 있어.
예를 들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전기료를 아끼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거지.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자. 둘째,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갖자.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는지 잘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해. 예를 들어 유류세이나 대중교통 요금 인상 억제,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거지. 우리 목소리를 내는 것도 잊지 말자. 셋째, 정보를 얻자. 정확한 정보를 알고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 뉴스, 경제 관련 기사, 전문가들의 분석 등을 참고해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해. 가짜뉴스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고 팩트체크를 생활화하는 것도 중요해. 자, 오늘은 기름값 폭등과 중동 전쟁, 그리고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봤어. 솔직히 좀 무서운 이야기였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자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그리고 잊지 말자. 우리는 할 수 있다. 파이팅!